어느 흐린 가을 아침, 최영수는 병원에서 아내 김순자의 부고를 전해 들었다. 60년을 함께한 반쪽이 떠났다는 사실에 그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먹먹했다. 순자는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시절 가진 것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삶을 일궈온 동반자였다. 그녀의 손수건을 꼭 쥔 채 영수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는 곧장 오겠다고 했지만 며느리 지영의 이야기는 없었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었지만 지영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민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버지, 지영이 해외여행 일정 때문에 못 온대요. 환불도 안 된다네요. 영수는 믿을 수 없었다. 순자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않는 며느리의 선택이 충격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영의 소셜미디어였다. 발리의 해변에서 칵테일을 들고 웃는 사진 아래 누군가의 질문, 시어머니 장례식 아니었어? 그녀는 태연히 답했다. 별로 안 친했어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그 문장은 영수의 가슴을 찢었다. 순자가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떠올리며 그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장례식 내내 조문객들은 지영의 부재를 묻고 영수는 여행 갔습니다 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영수는 아들과의 거리감마저 느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지영이 돌아왔다. 그녀는 명랑한 목소리로 쿠키 상자를 내밀며 조금 미안해서라 말했다. 영수는 그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이걸 내가 왜 먹어야 하니? 네가 여행에서 즐길 때 여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냐? 지영은 오히려 뻔뻔하게 반박했다. 장례식에 사람 많았잖아요. 저는 어머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왜 꼭 거기 있어야 해요? 그 순간 영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지영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집의 소유권을 확인했다. 민호 부부가 사는 집은 결혼 선물로 주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여전히 영수 명의였다. 그는 오랜 친구인 박 변호사에게 연락해 매각 가능성을 논의했다. 박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가족 간 분란이 우려된다고 조언했지만 영수의 마음은 굳어졌다. 영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내놓았다. 아내의 흔적이 담긴 집을 떠나보내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지영의 태도가 그 공간마저 더럽힌 듯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민호와 지영을 불러 갈비찜을 대접하며 결정을 밝혔다. 내일 집을 보러 사람들이 온다. 이 집은 내 명이야. 지영은 격분하며 소리쳤다.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요? 장례식 안 간 걸로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터무니없어요. 민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날 중개인과 구매 희망자가 집을 둘러봤다. 지영은 이 집은 우리 거예요. 라며 반발했지만 영수는 단호했다. 복수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거다. 네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 결국 집은 빠르게 매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호와 지영의 결혼 생활도 흔들렸다. 지영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민호는 원룸으로 이사했다. 민호는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다. 지영의 태도부터 모든 게 힘들었어요. 아버지 결정을 이제 이해해요. 영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다만 소중한 걸 잃지 않도록 깨달아가야지. 그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집을 판 돈은 민호가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새 가정을 꾸릴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겨둘 것이다. 결론. 영수는 아내의 빈자리와 며느리의 배신감 속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집을 팔아 과거를 정리하고 아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깨닫게 했다. 비록 갈등과 상처가 따랐지만 그는 아내의 따뜻한 마음을 기리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언젠가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영수는 다시 그를 위해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이다. 각색 포인트. 이름 변경, 원문의 익명성을 유지하며 한국적인 이름 최영수, 김순자 등으로 자연스럽게 변경. 내용 간소화, 긴 서술을 압축해 핵심 갈등, 장례식, 불참, 집 매각, 이혼 중심으로 재구성. 감정 묘사는 유지하되 반복적인 부분은 정리.
캐릭터 강화 영수의 단호함, 지영의 뻔뻔함, 민호의 갈등을 더 명확히 드러내 드라마틱한 긴장감 추가. 결말의 희망 원문의 씁쓸한 결말에 희망적인 요소아들의 새 출발, 영수의 다짐을 강화해 따뜻한 여운을 남김. 문화적 맥락 한국적 가족 가치와 장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갈비찜 같은 디테일로 정서적 공감을 더함. 이 이야기는 가족의 가치 상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추가 수정이나 특정 방향의 더 감동적 극적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글자 수 1만 자 이상 긴 대본 작성해줘. 아래는 요청하신 1만 자 이상의 긴 대본으로 제공된 문서를 기반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내용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대본은 한국적 정서를 반영하며 가족 갈등과 화해, 새로운 시작을 중심으로 극적 긴장감을 더해 작성했습니다. 대본 형식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대사와 지문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냈으며 원문의 핵심 감정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디테일과 전개를 추가했습니다. 마지막 결심 대본 PLAIN 중단됨. 유튜브 영상용으로 만들기 쉽게 제목 지문 지워줘. 아래는 유튜브 영상용으로 최적화된 1만 자 이상의 대본입니다. 요청에 따라 제목과 지문을 제거하여 대사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유튜브 콘텐츠 특성 감정적 몰입, 극적 전개, 간결한 흐름을 고려해 원문의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대사는 자연스럽고 듣기 쉽게 다듬었고 한국적 가족 갈등과 화해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인물의 감정과 갈등을 대사로 명확히 드러내어 내레이션이나 연기 중심의 영상 제작에 적합하도록 했습니다. 인물 소개 영상 자막 인트로 활용 가능. 최영수 70대 중반 은퇴한 변호사. 아내 순자와 60년을 함께한 따뜻한 남편. 며느리의 배신에 단호한 결정을 내린다. 김순자 70대 중반 회상 영수의 아내. 가족을 사랑한 따뜻한 어머니.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최민호 40대 초반 영수의 아들. 순한 성격이지만 아내를 감싸다 아버지와 갈등을 겪는다. 윤지영 30대 후반 민호의 아내. 자기중심적이며 시어머니 장례식 대신 여행을 선택. 박 변호사 70대 초반 영수의 친구. 조언자로 등장. 이웃 아주머니 60대 순자의 친구. 갈등의 배경을 드러낸다. 대본. 영수 떨리는 목소리. 순자야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뭘 어쩌란 거야. 아직도 내 손수건에 내 냄새가 남았는데. 영수 전화 낮은 목소리. 민호냐? 어디야 지금? 민호 전화 넘어 다급히. 아버지 저 병원 가는 중이에요. 30분이면 도착할게요. 영수. 그래 지영이는? 지영이도 같이 오나? 민호 머뭇거리며. 아 지영이는 좀 바빠서 제가 먼저 갈게요. 영수 한숨. 알았다. 빨리 와. 민호 숨을 고르며. 아버. 중단됨. 1인 나레이션 위주로. 아래는 유튜브 영상용으로 최적화된 1만 자 이상의 대본으로 1인 나레이션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요청에 따라 제목과 지문을 제거하고 대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되 단일 화자의 내레이션 스타일로 최영수의 시점에서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유튜브 콘텐츠 특성 감정적 몰입, 극적 전개, 듣기 쉬운 흐름을 고려해 원문의 이야기를 각색했으며 대사는 자연스럽고 구어체로 다듬어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한국적 가족 갈등과 화해의 메시지를 강조하며 내레이션 중심으로 감정을 생생히 전달해 영상 제작의 스토리텔링, 오디오북, 감동 콘텐츠에 적합하도록 했습니다. 인물 소개 영상 자막 인트로 활용 가능. 최영수 70대 중반 은퇴한 변호사. 아내 순자와 60년을 함께한 따뜻한 남편. 며느리의 배신에 단호한 결정을 내린다. 김순자 70대 중반 회상 영수의 아내. 가족을 사랑한 따뜻한 어머니.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최민호 40대 초반 영수의 아들. 순한 성격이지만 아내를 감싸다 아버지와 갈등을 겪는다. 윤지영 30대 후반 민호의 아내.
자기중심적이며 시어머니 장례식 대신 여행을 선택. 박 변호사 70대 초반 영수의 친구. 조언자로 등장. 이웃 아주머니 60대 순자의 친구. 갈등의 배경을 드러낸다. 대본 최영수 1인 나레이션. 그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60년을 같이 살아온 내 반쪽이 그렇게 가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순자의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손수건에 아직 그녀의 비누 냄새가 남아 있더라고요.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시절 가진 거 하나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순자는 늘 저를 세심하게 챙겼고 저도 그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죠.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정말 떠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자꾸만 밥 먹었냐고 물어볼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호 우리 아들. 금방 오겠다고 했지만 며느리 지영이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불안했어요. 차가운 병원 의자에 앉아서 순자의 손수건을 쥐고 기다렸죠. 민호가 복도 끝에서 뛰어오는 걸 봤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물어봤죠. 지영이는 안 왔니? 민호가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아버지 지영이가 못 온대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에 못 올 이유가 대체 뭐지? 궁금했지만 민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결국 털어놓더군요. 지영이가 해외여행 일정 때문에 취소가 어렵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순자가 세상을 떠난 날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지영이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이미 예약한 지 오래됐고 환불도 안 된다고요. 어차피 장례식에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시어머니랑 가깝지도 않았어요. 나한테 여행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60년을 함께한 내 아내의 마지막을 이렇게 가볍게 대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순자와의 추억, 어린 민호의 모습, 지영이와 처음 만났던 날 모든 게 떠올랐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긴 것 같았어요. 장례식 준비는 시작됐지만 순자 없는 첫날 밤은 너무 길고 외로웠어요. 빈소가 차려지고 다시 민호에게 물었죠. 지영이 내일이라도 올 수 있나?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버지 지영이가 정말 못 온대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민호가 지영이를 두둔하는 모습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회의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순자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지 않는 며느리, 그걸 감싸는 아들 모든 게 답답했어요. 장례식 첫날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부고를 알렸어요. 순자는 따뜻한 성품 덕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죠. 많은 분들이 달려와 주셨지만 장례식장은 묘하게 썰렁했어요. 이유는 지영이의 부재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는 어디 있니? 이런 날 안 보이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해외여행 갔습니다. 그 말에 조문객들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시어머니 장례식에 여행을 간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겠죠. 민호는 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순자의 오랜 친구들이 저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순자가 손주 얘기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알아? 가족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멀리서 민호를 보는데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영이의 빈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순자가 좋아했던 국화꽃 향이 장례식장을 채웠지만 그 향을 맡을 때마다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라 더 아팠죠. 영정 사진 속 순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고생 많았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못다 한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전할 길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지영이가 자꾸 떠올랐어요. 어차피 사람들 많이 오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죠.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들이 떠나고 친척들도 돌아갔어요. 민호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지만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물어봤죠. 지영이가 뭐래? 민호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버지 지영이가 다녀와서 잘 챙기겠대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순자의 영정사진 앞이라 감정을 억눌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민호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죠.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장례식 둘째 날 지영이는 여전히 안 왔어요. 친척들에게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들었죠. 그런데 작은 조카가 스마트폰을 내밀더라고요. 작은아버지 이거 보세요. 화면에 지영이의 소셜미디어 사진이 있었어요. 발리 해변에서 칵테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발리에서의 완벽한 휴가라는 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댓글에 누군가가 물었더라고요. 시어머니 장례식 아니었어? 지영이가 답했어요. 별로 안 친해서 상관없어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뭔가가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순자가 지영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떠올리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조카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작은아버지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요. 하지만 이미 본 이상 지울 수가 없었어요. 민호를 불러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지영이를 감싸더라고요. 아버지 지영이가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닐 거예요. 원래 직설적인 편이라 그 순간 민호의 태도가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장례식에 없는 것도 모자라 소셜미디어로 순자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만든 사람을 왜 감싸는 거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순자의 사진 앞이라 또 참았어요. 밤이 되자 조문객들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순자가 곁에서 괜찮아라고 달래주는 것 같았지만 그 소리는 허공에서 사라졌죠. 지영이의 사진과 글이 자꾸 떠오르며 가족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순자의 관이 꽃으로 뒤덮여 화장장으로 향할 때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죠. 순자는 내게 축복이었어요. 고된 날도 많았지만 그녀와 함께라 빛났죠. 그런데 민호의 참담한 표정을 보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영이를 변명하는 민호가 낯설게 느껴졌죠. 장례식이 끝나고 회색 하늘 아래 빈 소주잔을 바라봤어요. 한 모금도 삼키기 힘들더라고요. 순자의 빈자리는 너무 컸고 지영이의 태도는 무정하게 다가왔어요. 일주일 뒤 지영이가 돌아올 생각을 하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왔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일주일쯤 됐을 때 지영이가 전화했어요. 태연한 목소리로 아버님 저 돌아왔어요. 잠시 들러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달갑지 않았지만 막을 이유도 없어서 오라고 했죠. 집안은 아직 순자의 빈자리로 무거웠어요. 지영이가 도착하기 전 순자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없는 집에 그 며느리가 온다오. 사진 속 순자는 잔잔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지영이가 새하얀 셔츠에 꽃무늬 치마를 입고 들어왔어요. 축제라도 다녀온 것처럼 가벼운 걸음이었죠. 손에 쿠키 상자를 내밀며 말했어요. 아버님, 여행 다녀오면서 조금 미안해서 쿠키 구웠어요. 그 명랑한 목소리에 속이 울컥했어요. 조금 미안하다는 말이 허탈하게 들렸죠. 쿠키 상자를 받아들었지만 지영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이걸 내가 왜 먹어야 하니? 네가 해외여행에서 칵테일 마실 때 여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기나 하냐? 지영이가 한 발도 안 물러서더라고요. 장례식엔 사람들 많았잖아요. 저는 어머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꼭 거기 있어야 해요? 그 순간 가슴 속 울분이 터질 뻔했지만 순자의 사진 앞이라 참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게 가족이야. 함께 슬퍼하고 함께 보내주는 거지.
친하고 안 친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지영이가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 인생도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제가 일정까지 포기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환불도 안 되는 거였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그 말에 또 어처구니가 없었죠. 환불이 뭐가 중요하고 일정이 뭐가 중요하냐고. 예의가 없다는 게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지영이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아버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끝났다는 말에 귀가 멍멍했어요. 순자의 죽음도 내 상처도 지영이에겐 이미 마무리된 일이었죠. 그 순간 지영이와 더 이상 가족으로 묶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영이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쿠키 안 드신다니 아쉽네요. 그러고는 머뭇거림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 발걸음 소리가 차갑게 들렸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영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끝났잖아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정말 지영이에겐 다 끝난 일이었나 봐요. 그날 밤 서류를 정리하다 결심했어요. 민호와 지영이가 사는 집, 그 집은 결혼 선물로 준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아직 내 명의였어요. 변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젊은 날 사건과 법조문에 매달리던 때가 생각났죠. 노년에 다시 그 경험을 꺼낼 줄은 몰랐어요. 서류를 샅샅이 확인했어요. 다행히 집은 내 소유 그대로였죠. 민호 부부는 내 허락으로 그 집에 사는 거였어요. 그 사실이 내 계획의 근간이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오랜 친구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게 잘 지내? 집을 하나 처분하려고. 박 변호사가 놀라더라고요. 사연을 간단히 설명했죠. 며느리가 순자 장례식에 안 왔어. 해외여행 갔다고. 그걸로 큰 배신감을 느꼈지. 박 변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명의 내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없지. 하지만 가족 간 분란이 심해질 수 있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분란은 시작됐다고 느꼈죠. 순자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앞으로 무슨 가족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어요. 집을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 팔고 싶다고 했죠. 중개인이 의아해했지만 거래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의 흔적이 담긴 집을 떠나보내는 건 아팠지만 지영이의 태도가 그 공간마저 더럽힌 것 같았어요. 민호에게 연락해 다음 날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내가 준비할 테니 너희 둘 다 시간 비워. 민호가 의아해하면서도 알겠다고 했죠. 그날 밤 부엌에 서서 순자가 자주 만든 갈비찜 레시피를 떠올렸어요. 결혼 생활 내내 순자 옆에서 도왔지만 직접 하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준비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시장에서 갈비와 재료를 사와 순자의 방식대로 양념장을 만들었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니 순자가 곁에서 잘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릿했죠. 저녁 민호와 지영이가 왔어요. 지영이는 태연한 얼굴이었고 민호는 긴장한 표정이었죠. 식탁에 갈비찜과 반찬을 차렸어요. 지영이가 감탄하더라고요. 우와, 아버님이 이런 요리도 하시다니. 저는 늘 배달만 시켜 먹거든요. 맥없이 웃으며 말했죠. 사람마다 소중한 게 다르지. 어떤 사람은 여행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해. 지영이가 불편한 표정을 짓더니 수저를 들었어요. 식사 중에 입을 열었죠. 내일 너희 집에 사람들이 올 거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요? 지영이도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지.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민호가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지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 집은 내 명의야. 너희가 결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어. 내일 사람들 보여줄 거야. 지영이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몇 년째 사는 집을 갑자기 팔아?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요? 담담히 말했어요.
길바닥에 내쫓을 마음은 없어. 하지만 순자를 이렇게 무시한 사람과 한 집에 살 순 없어. 지영이가 입술을 떨며 반박했어요.